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여름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한국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영화 신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오컬트 정치 스릴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영화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죠? 신명 쉔밍은 신의 뜻, 신의 밝음이라는 한자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영문 제목은 The Pact, 즉 계약 혹은 미략을 의미합니다. 무속, 정치, 권력욕이 하나의 영화 안에서 뒤엉킬 때 어떤 공포가 탄생하는지 오늘 리뷰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영화 신명은 2025년 6월 2일 개봉한 한국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한자로는 쉔밍, 영어로는 The Pact라는 제목을 달고 있죠. 장르가 특이합니다. 오컬트와 정치 스릴러를 결합한 장르인데요. 한국 영화에서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결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독은 김남균 감독이고 주연으로는 김규리, 안내상, 주성환, 동방구 배우가 출연합니다.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강렬한 무속 의식 장면과 정치적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오컬트 정치 스릴러라는 수식어가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 현실을 오컬트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매우 도전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신명을 이야기할 때 감독 김남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김남균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화제를 모았어요. 이 영화의 기획은 매우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한국 정치 권력의 배후에 무속이 있다면?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고위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는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무속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죠. 감독은 이 현실적 토대 위에 오컬트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청와대를 가면 죽는다, 자리를 옮겨라 라는 포스터 대사들이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실제 권력의 생리를 비틀어 표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영화가 훨씬 다르게 보입니다. 주인공 이연지 역을 맡은 김규리 배우입니다. 김규리 배우는 1979년생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개성과 분위기를 가진 배우입니다. 화려한 휴가, 러브픽션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배우죠. 이번 신명에서 김규리는 기자 출신 야당 정치인 이연지를 연기합니다. 이연지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캐릭터입니다. 내가 끝까지 파헤친다. 이 대사가 이연지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포스터에서도 느껴지죠? 검은 슈트를 입고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이연지.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보다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김규리 배우가 이 역할을 통해 보여주는 건 단순한 강한 여성 캐릭터가 아닙니다. 무속의 공포 앞에서도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 이게 이 영화에서 김규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 인물, 안내상 배우입니다. 안내상 배우는 1966년생으로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중견 배우입니다. 오징어 게임, 범죄도시 시리즈 등 굵직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조연을 맡아온 배우죠. 이번 신명에서 안내상은 극중 핵심 정치인 윤지우를 연기합니다. 포스터에서 보셨나요? 집사람에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대사를 담은 포스터에서 안내상 배우의 눈빛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윤지우는 무속 세력과 깊이 연루된 권력자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정치인이지만 뒤에서는 무속에 의지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인물이죠. 안내상 배우 특유의 묵직하고 절제된 연기가 이 캐릭터의 이중성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위협적이면서도 어딘가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나약함을 담아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요 배우 주성환과 동반구입니다. 주성환 배우는 이번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바로 무속인 대사 역입니다. 포스터를 보셨죠? 검은 도포를 입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불을 다루는 그 장면, 청와대를 가면 죽는다, 자리를 옮겨라 라는 대사와 함께 공개된 그 포스터가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습니다. 극 중에서 이 무속인 캐릭터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영적으로 조종하고
정치의 판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거의 설계자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동방구 배우는 이연지를 돕는 탐사기자 최 기자 역을 맡았습니다. 오컬트적 공포 앞에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캐릭터로 관객이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입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살펴볼게요. 주요 스포일러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는 기자 출신 야당 의원 이연지가 의문의 제보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보의 핵심은 충격적입니다. 현재 여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무속인과 비밀리에 결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집니다. 권력자들의 손바닥에 쓰이는 한자 왕, 밀실에서 행해지는 구판, 그리고 잇따르는 죽음들. 영화의 가장 섬뜩한 설정은 바로 이겁니다. 이연지가 진실을 파헤칠수록 그녀 자신도 이 신명, 즉 신과의 계약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산채로 죽은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포스터 문구가 영화 전체의 핵심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컬트 정치 스릴러라는 장르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한국에서 탄생했을까요? 첫째, 현실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 정치인의 무속 의존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영화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을 만큼 현실이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둘째,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공간인 정치가 가장 비이성적인 신앙에 의지한다는 아이러니. 이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셋째, 신명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영화에서 신명은 단순한 오컬트 의식이 아닙니다. 산채로 죽은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는 행위를 신성화하는 의식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손바닥에 써지는 왕이라는 글자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굿의식 장면의 압도적인 비주얼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굿 장면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장면으로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무속의식의 실제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증해서 영화 자체가 하나의 굿판처럼 느껴지도록 설계했죠. 포스터에서도 느껴지시죠? 흰 한복에 붉은 치마,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매화꽃과 피, 이 이미지 자체가 한국 미학과 공포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배우들은 이 장면들을 위해 수개월간 무속 의식 동작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들림 연기는 가짜로 흉내낼 수 없는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화면을 통해서도 그 강렬함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음향 설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징소리, 북소리, 무가가 어우러진 사운드스케이프는 극장의 스피커를 통해 관객을 말 그대로 의식의 공간 안에 데려다 놓는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이 영화가 가진 정치 스릴러로서의 날선 메시지입니다. 지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연지의 이 대사 한마디가 이 영화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한국 현대 정치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패턴, 무속 의존, 밀실 결탁, 권력 공백기의 음모를 오컬트 장르를 통해 극도로 시각화합니다. 특히 기자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연지의 설정이 영리합니다. 언론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 진실을 추적한다는 설정이 영화 전체의 서사적 동력이 됩니다. 또한 권력 공백기의 공포를 다루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영화는 그 답으로 신과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이게 공포인 동시에 통렬한 정치 풍자입니다.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김규리 배우의 연기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서의 김규리를 그녀의 커리어 최고 연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캐릭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성적인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오컬트의 공포에 잠식되어가는 인간이어야 하죠. 그 두 가지 상태를 한 배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포스터에 담긴 무속 복장의 이연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봐 라는 대사.
처음에는 허세처럼 들리는 이 대사가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대사의 무게감을 전달하는 김규리의 연기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공포영화의 주인공인데도 결코 단순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는 이연지 캐릭터.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배우의 힘입니다. 눈빛 연기의 변화를 따라가며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평론가의 시각으로 신명을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이 영화가 빛나는 이유들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장르적 독창성입니다. 오컬트 정치 스릴러라는 장르를 한국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담한 도전이고, 그 도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로 실현됐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무속의식의 시각적 완성도, 김규리의 연기, 현실 정치 풍자와 공포의 결합.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 현실을 잘 모르는 관객에게는 정치 코드가 낯설 수 있고, 오컬트와 스릴러 두 장르의 비중을 두고 관객마다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전개가 조금 빠르게 마무리된다는 아쉬움도 일부 관객들이 제기했는데요. 이 세계관이 더 넓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남깁니다. 개봉 이후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반응 중 하나가 한국 정치 뉴스 보다가 이 영화 생각났다 였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파급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응이죠. 영화가 끝나도 현실에서 계속 이 영화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김규리의 연기에 대한 극찬도 넘쳤습니다. 이 영화로 영희대상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실제로 연기에 대한 평가만큼은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굽한 장면에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특히 배우의 신들림 연기가 너무 현실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객은 오컬트인지 정치 드라마인지 헷갈렸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 혼란 자체가 영화가 의도한 효과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산채로 죽은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개념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는 후기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명에 대한 최종 평점은 10점 만점에 8.5점 별 4개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런 장르적 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완성도, 연기, 비주얼, 장르적 독창성 모든 면에서 충분히 기억할 만한 작품입니다. 어떤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냐면, 곡성이나 검은 사제들처럼 오컬트와 한국적 정서가 결합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치 현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김규리 팬분들, 그리고 색다른 장르 실험을 즐기는 영화 마니아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 15세 이상 관람가인 만큼 강렬한 굿 의식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신명 리뷰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신명은 2025년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 중 하나입니다. 오컬트와 정치 스릴러를 결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무속 의식의 압도적인 비주얼, 김규리의 역대급 연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나는 산채로 죽은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한 문장이 영화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문장이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신명 관련 자료는 국내 최대 웹하드 넷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